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G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총 배점이 25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처리 기능 구현해 보게 되면 이제 4개 문제가 나왔고요. 그 4개 문제가 전부 다 이제 쿼리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요 4개의 쿼리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학생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성적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평균 상위 10%인 그 학생의 정보를 줘야 하는 상위 10%이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상위 10%의 그 학생들의 정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쿼리부터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클릭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쿼리 디자인에서 클릭이요. 쿼리 디자인에서 이제 클릭을 땅 하고 했더니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에서 학생과 이제 성적 테이블 요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성적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테이블을 전부 다 이제 표시를 했으면 요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결값으로 나타낼 게 학번하고 이름하고 평균하고 요 세 가지 값만 이제 우리가 결값으로 이제 나타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학번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우리 학번이란 그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우리 학번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이요. 이름은 또 이곳에 있네요. 이름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평균값이요. 평균값을 이제 성적이라는 요 테이블에 보게 되면 아래쪽 쭉쭉쭉 내려가면 이제 평균이라고 있습니다. 해서 평균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학번이다, 이름이다, 평균이다 해서 요 세 가지 값을 나타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필드를 각각 갖다 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평균이라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정렬하는 곳이 따로 있죠. 해서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클릭을 해서 우리가 내림차순 요것만 이제 선택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실행 아이콘, 요 아이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왔고요. 그때 이제 레코드가 나온 거 보니까 총 78개의 그 레코드가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필드명을 보니까 학번, 이름, 평균하고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곳에는 레코드가 요만큼만 이제 표시가 된 거고 지금 제 거는 총 78개의 그 레코드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평균값을 봤을 때 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돼서 그렇게 이제 표시된 거 맞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다 푼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균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그 학생의 정보를 조회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이제 설정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일단 디자인 복귀 먼저 들어가자고요.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쿼리 속성 시트 창에서 우리가 이제 상위 10%다라고 해서 그거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쿼리 도구에 우리 디자인이 있고 디자인을 보게 되면 우리 표시 숨기기라고 있고 이곳에 속성 시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속성 시트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그러면 이제 오른쪽 끝에 이제 속성 시트하고 이렇게 뜨는데 그때 우리는 이 상위 10% 값만 이제 표시해 달라. 그걸 이제 우리가 쿼리 속성에다 쓸 거예요. 지금은 이곳에 보니까 필드 속성이라고 되어 있죠. 해서 이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 있어요.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쿼리 속성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해서 지금 이곳에 보면 상위값이라고 해서 지금 모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들만 보여달라. 그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모두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거 이제 싹 다 지워버리고 직접 우리가 10%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상위 10%의 그 값을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위값 10%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10%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기본 모의고사 풀 때 기본 모의고사 거기서 이제 얘랑 비슷한 형태의 이제 문제를 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풀 때는 상위 25%의 그 값을 보여달라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상위 값을 이렇게 이제 10%로 쓰면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구 모음 중에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아까는 78개의 그 레코드가 싹 다 이제 표시가 됐는데 지금 이제 8개의 레코드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 학번 보니까 맨 끝에 자리만 보세요. 40번 나왔고요. 19번 나왔고 14번, 26번, 16번, 9번, 6번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데이터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이름도 싹 다 이제 비교해 보면 우리 문제 그림과 이제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평균값도 보게 되면 95부터 시작해서 85까지, 95부터 시작해서 85까지 그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똑같이 표시가 된 것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요거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닫기 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고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죠. 그때 이제 상위 10%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똑같이 우리가 여기다 이제 상위 10%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상위 10%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다시 디자인 보기 좀 들어갈게요. 자, 우리 디자인 보기를 일단 먼저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상위 10%의 값만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줄 때 아까 우리는 속성 시트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 쿼리 속성에서 상위 값 10% 요걸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줬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도 되는 거고 만약에 상위 10%의 값을 보는데 우리가 이거를 속성 시트 창에서 하는 거를 까먹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SQL로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디자인 보기를 먼저 만들었죠.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SQL 보기라고 있어요. SQL 보기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SQL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상위 10%의 값만 보여주세요. 그걸 아직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곳에 탑 10%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요게 이제 안 나올 거라고요. 안 나오면 이거를 우리가 직접 이곳에다가 이 위치에다가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SQL로도 우리가 이제 탑 10, 10%하고 요 코드만 우리 필드가 시작하는 곳 그 앞에다가 우리 셀렉트문 그 뒤에다가 이 코드만 이제 써주면 상위 10%의 그 값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속성 시트에서 해도 되고 SQL로도 우리가 상위 10%다. 요걸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건 이제 그냥 X 버튼으로 닫아 버릴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성별별로 학생들의 이제 인원수하고 합계하고 평균 얘네들이 이제 조회하는 성별 점수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이제 각각 성별별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렇게 묶어서 학생 수가 총 몇 명인지 그리고 합계 총 합이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 평균의 이제 평균이 얼마인지 그것들을 각각 이제 성별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구해서 결과값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달라. 그거예요. 그때 이제 학생과 성적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쿼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쿼리 디자인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 표시하고 떴고요. 그때 이제 학생과 우리 성적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 학생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성적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다 추가시켰으면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그때 이제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맨 앞에다가 이제 성별 나타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수 나타내 줘야 돼요. 근데 학생 수라는 그 필드는 우리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해서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학생 수라는 걸 이제 구할 때는 학번이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성별이요. 성별에서 일단 더블 클릭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 수는 이제 학번이라는 그 필드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학번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이 곳에 나타난 그 데이터는 합계의 총합이고 평균의 이제 평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계다 평균이다 해서 그게 우리 성적이라는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합계가 있고 평균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필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합계라는 거 더블 클릭해 주고 평균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이제 쭉쭉쭉 이제 화면상에 표시할 때는 성별별로 이제 묶어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요약이라는 거,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해서 성별별로 묶어서 보여달라. 그때 이제 학번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학생의 수, 인원수를 구해줘야 되겠죠. 해서 그때 이 학번을 가지고는 뭘 구해라? 우리 개수를 이제 구해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 합계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합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합계라는 거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평균값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해서 봐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묶는 방법을 우리가 요거를 이제 평균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요 제목, 필드명도 이제 전부 다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맞춰주면 되겠죠. 맨 첫 번째 성별은 그냥 성별로 그냥 나타나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필드가 이제 학생 수요. 해서 우리 건 지금 학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에 가서 이제 우리가 학생 수라고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거요. 합계라는 거는 합계 총합이다. 그렇게 이제 나타내야 되니까 합계의 한 칸 띄고 총합 이렇게 이제 제목 똑같이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평균이요. 평균이라는 거는 이제 평균의 평균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래요. 그러면 요 맨 앞에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평균의 한 칸 띄고 평균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죠. 그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결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이 제목들이 조금 잘려서 보이니까 그때 이제 열 너비 조정 좀 할게요. 열 너비를 조정할 때는 그 필드명 뒤쪽에 이 경계선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그때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필드도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때 이제 나온 그 결과값을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이제 필드명부터요. 우리 성별이다, 학생수다, 합계 총합이다, 평균의 평균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남이다, 여다 해서 성별별로 그렇게 이제 묶여서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40명, 38명, 40명, 38명 그거 맞고 그리고 합계 총합 그리고 평균의 평균 전부 다 보니까 결과값이 똑같이 이제 나왔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쿼리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닫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라는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쿼리 이름을 우리가 성별 점수 현황이다 해서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성별 점수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성별 점수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구분별, 성별별로 응시수랑 등급의 이제 평균을 이제 줘야 하는 구분별 등급 평균이라는 그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는 마법사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쿼리 디자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구분이다, 성적이다, 학생이다 해서 요 세 개 탭을 이제 이용하래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테이블이나 여러 개 쿼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쿼리 디자인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그림 보고 행머리글로 이제 뭘 쓸지, 열머리글로 이제 뭘 쓸지, 그리고 이제 값으로 사용되는 게 뭔지 그걸 먼저 구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구분별로 구분이 지금 이곳에 있죠. 구분별로 성별별로 우리 응시수와 등급의 평균을 이제 조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응시수하고 이렇게 제목이 써 있으니까 39명이 이제 응시했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고, 그때 이제 지금 여기 보니까 3이라고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값이 들어 있는데 이 값들이 이제 등급의 평균이에요. 그러면 이 등급의 평균 3이라는 게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위에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남여, 그게 이제 우리 열머리글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요. 구분도 들어있고 응시수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구분하고 응시수 이 두 가지 모두 다 우리가 이제 행머리글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쿼리 디자인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구분하고 성적하고 학생 테이블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 구분해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학생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세 개 테이블을 싹 다 이제 집어넣었죠. 그럼 요거 이제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이 쿼리를 가지고 클래스 쿼리를 이제 우리가 작성할 거니까 일단 쿼리의 유형부터 변경 좀 시키자고요. 그때 쿼리의 유형은 우리 크로스탭이다 라고 해서 크로스탭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래쪽에 크로스탭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필드를 이제 각각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럼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구분 행머리글을 쓸 거 구분이니까 구분해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우리가 이제 응시수 요걸 이제 행머리글로 쓸 건데, 그때 응시수라는 거는 학번이라는 이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학번이라는 그 필드는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학번 필드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머리글로 쓸게 남여다에서 요 이제 성별을 이제 갖다 놔야 돼요. 해서 성별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성별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곳에다가 값을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게 우리는 등급의 평균을 이제 조회해 달라 그랬어요. 해서 우리가 등급을 갖다 놔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 성적이라는 곳에 쭉쭉쭉 이제 내려가게 되면 등급이다 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등급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행머리글로 쓸 거 요 두 가지요. 그리고 얘가 이제 열머리글로 쓸 거 얘가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할 거요.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크로스탭 요거 이제 설정 좀 하자고요. 자, 우리 구분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행머리글로 쓰겠다. 그리고 요 학번이라는 건 지금 왜 갖다 놨어요? 우리 응시수를 구할 때 학번 필드를 이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이제 행머리글로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성별은 이제 열머리글로 쓰겠습니다 라고 찍어주고, 그 다음에 등급 요거는 우리가 이제 값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응시수는 학번 필드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인원수, 개수를 이제 구해줘야 되겠죠. 해서 요 학번이라는 걸 가지고는 우리가 요 묶는 방법이요. 요 묶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개수를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학번을 가지고 이제 개수를 전부 다 이제 구해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응시수라는 이 제목으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요 학번 맨 앞에 가서 여기다 이제 응시수라고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응시수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학번의 개수를 구해서 우리가 이제 행머리글로 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등급에 이제 평균값을 조회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등급에 찾아가서 여기서 이제 묶는 방법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우리가 이제 평균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등급을 가지고 평균값을 이제 구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값으로 이제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니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죠.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실행할 때는 우리가 도구 모음 중에 실행이요. 이 실행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구분 응시수 남여 그렇게 이제 똑같이 표시가 됐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기말이다 중간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응시수는 전부 다 이제 39명이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남이라고 해서 3.25가 나왔고, 그 옆에는 이제 3이라고 그렇게 이제 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3이라고 나왔고, 그 밑에는 보니까 샵으로 전부 다 표시가 됐어요.
얘는 이제 소수점이 되게 긴가 봐요. 그래서 지금처럼 열 너비가 좁아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샵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문제 결과 그림 보니까 전부 다 이제 3으로만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결과값을 봤을 때 지금 소수점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것도 이제 소수점이 나타나지 않게 그렇게 이제 형식을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로 먼저 이동하자고요. 디자인 보기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이 등급형 필드를 먼저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이제 속성이요.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속성 시트다 하고 떴고 그때 이제 필드 속성이다 그렇게 나타났죠. 그때 이제 우리 형식이요. 형식에다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0하고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형식에다가 이제 0하고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소수점 자릿수 없이 그냥 표시해 달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형식에다 0이라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래서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소수점이 나타나지 않고 전부 다 이제 그냥 정수로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졌죠? 그럼 이제 크로스 컬이 다 만들었어요. 그럼 요거 이제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주고요. 닫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해서 얘에서 클릭이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그때 이제 구분별 등급 평균이다 라고 해서 요 크로스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구분별 등급 평균하고 우리가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 똑같이 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구분별 등급 평균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구분이다, 성적이다, 학생이다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래요. 이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구분을 이제 매개 변수를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고 그 해당하는 그 구분의 성적 현황을 이제 조회해서 새 테이블로 이제 생성하는 구분별 성적 생성이라는 이 쿼리를 작성하고 이제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과값이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테이블로 이제 생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쿼리 실행 후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은 조회 구분 성적 현황이다.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쿼리 실행 결과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필드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수험자가 이제 판단해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쿼리를 가지고 테이블 만들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이동해 주고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하고 나서 문제에서 이제 구분이다, 성적이다, 학생이다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성적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학생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세 개 테이블을 싹 다 이제 표시했으면 우리가 테이블 표시 요거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X 버튼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름하고 성별하고 학교하고 평균하고 등급하고 요 다섯 개만 이제 값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름을 나타내니까 이름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별을 나타내야 되니까 성별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그러면서 이제 학계다, 평균이다, 등급이다 요 세 가지 값만 이제 더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 성적이라는 요 테이블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합계가 있습니다. 합계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평균 값도 나타낼 거니까 평균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맨 뒤에다 이제 등급도 나타낼 거니까 등급도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놓고 이 상태로 우리가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실행 아이콘 있죠? 실행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구분을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으라 그랬어요. 받는데 그때 이제 중간인지 기말인지 그걸 이제 입력을 받아서 만약에 중간이 입력되면 그 중간의 데이터들만 나타나게 기말이 이제 입력이 되면 기말 데이터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달래요.
근데 지금 이곳에 나타난 이 데이터들은 구분이 중간이지 기말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그 구분부터 넣어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 구분이라는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구분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해서 맨 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요 실행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 위쪽에 있는 것들은 싹 다 이제 중간이래요. 지금 여기까지 싹 다 이제 중간이고요. 그 밑으로 보면 싹 다 이제 기말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매개 변수 값으로 중간이라는 이 두 글자를 입력받으면 중간의 데이터만 그리고 기말을 이제 입력받으면 기말 데이터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 값을 이제 띄워야 되니까 우리가 이 구분이라는 필드에 우리 조건 쓰는 칸이 따로 있죠. 이곳에다가 요 메시지 그대로 이제 입력을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맨 뒤에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한번 써보자고요. 해서 대괄호 열어주고요. 우리 구분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중간이라고 쓰고 컴마 찍어주고 한 칸 띄고 기말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닫아주고요. 을 써주고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그때 맨 끝에 이제 마침표 점이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잘 확인해야 되고요. 중간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가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똑같이 우리가 띄어쓰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해서 요 메시지를 잘 보고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해서 우리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줬더니 지금처럼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라고 해서 떴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메시지요. 요 메시지가 문제 그림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확인을 꼭 해줘야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중간이라고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 문제 그림이 중간이다. 그렇게 입력이 돼 있죠. 그래서 중간이라고 똑같이 이제 써주고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보니까 내 거는 39개의 레코드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봐도 레코드의 개수가 총 39개가 맞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끝에 보니까 구분해 보니까 싹 다 이제 중간의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맨 위에 필드명이요. 이름이다, 성별이다, 합계다, 평균이다, 등급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이름, 성별, 합계, 평균, 등급하고 똑같이 이제 써져 있죠. 그리고 박철대라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쭉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성별, 그리고 합계, 평균, 등급하고 요거랑 이제 문제 그림상에 있는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면 전부 다 이제 다 똑같은 그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로 다시 들어갈게요. 들어갔다가 또다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실행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똑같이 이제 뜨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 이제 기말이라고 쓸게요. 기말이라고 쓰고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표시가 됐을 때는 지금 이 데이터랑 비교하면 안 되겠죠. 왜요? 지금 우리는 기말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 문제 그림에서 이제 중간이라고 썼으니까 싹 다 이제 중간 데이터가 쭉쭉쭉 이제 표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말께 정상적으로 나오나 안 나오나 보려고 기말이라고 한번 써본 거예요. 그래서 싹 다 이제 기말 데이터가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구분에 들어있는 거는 화면상에는 표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자고요. 들어가서 요 구분이라고 추가시킨 거 요거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안 되게 해야 되니까 지금 이곳에 체크 표시된 거 요거 이제 체크 해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어요.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요거에 이제 쿼리 유형을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왜요? 문제에서 해당 구분에 대한 성적 현황을 싹 다 이제 조회를 해서 새 테이블로 이제 생성하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테이블 만들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만들기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테이블 만들기 하고 짜잔 하고 떠요. 그때 이제 테이블의 이름은
조회 구분 성적 현황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죠. 그러면 여기 테이블 명에다가 테이블 이름에다가 조회 구분 성적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우리에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 컬을 이제 끄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를 이제 저장하겠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쿼리 이름은 구분별 성적 생성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구분별 성적 생성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제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구분별 성적 생성이다 라고 해서 쿼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별 성적 생성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을 하고 뭘 해라 실행하시오. 그러면 요거 이제 쿼리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짜잔 하고 했더니 지금처럼 테이블 만들기 쿼리를 실행해서 테이블에 데이터를 이제 수정합니다. 실행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해서 얘요. 얘를 땅 하고 눌렀더니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떴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우리가 중간이라고 이제 입력 좀 하자고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여기다 중간이라고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39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새 테이블을 작성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조회 구분 성적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 테이블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결값이 쫙 떴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테이블 그림이랑 문제 그림상에 있는 거랑 똑같이 이제 나와야죠. 그래서 지금 이 위에 보면 테이블 명이 똑같이 이제 되어 있고 필드명도 똑같고 그리고 레코드가 총 39개의 레코드가 나오는 것도 맞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들까지 싹 다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럼 이 테이블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이블 만드는 이 쿼리를 작성 한번 해봤는데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테이블 만들기 이런 쿼리를 그냥 한두 번만 연습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실제로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꼭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이 네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네 문제를 풀어봤을 때 우리 1번에 상위 10%의 그 값만 나타나게 해달라. 그게 이제 쿼리 속성 그 시트 창에서 상위 값에다가 10%라고 쓴다. 그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제 시험 문제로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요. 자, 그럼 요것도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